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트럼프가 말이죠, 지금 보복 관세를 더 때릴 수 있다고 경고가 났습니다. 미국의 빅테크를 건드리는 나라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빅테크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구글 같은, 그리고 애플 또 메타 이런 회사들이 다 빅테크 기업이에요. 세계 지금 선도하는 그런 기술은 다 빅테크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규제를 하려고 그래요. 자꾸 뭐 여기 대해서 제한도 하고 그다음에 또 세금도 부과하고 뭐 그러려고 그런단 말이죠. 왜냐하면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자국의 빅테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그 조치를 취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경고를 하고 나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빅테크 기업의 디지털세와 같은 그런 규제 또는 별도의 세금, 이걸 부과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보복 관세를 시행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의 빅테크를 겨냥한 각종 규제를 시행 중인 유럽 여러 나라들을 겨냥한 발언이지만, 한국 역시 빅테크를 대상으로 한 규제를 시행 중이거나 시행할 예정이어서 관세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 빅테크 규제에 대한 제재가 시행되면 무역 전쟁이 미중을 넘어서 전 세계로 확대될 수가 있고, 지금은 중국을 겨냥해서 각종 제재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 빅테크 이 문제는 EU와 함께 주요 동맹국도 함께 겨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유럽, 한국 등 주요국과 이미 관세 협상을 마무리한 상태에서 다시 이 빅테크 문제가 불거질 경우에 지난번에 했던 이 협상이 모두가 무효화되고 다시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블룸버그 통신은 영원한 협상의 시대가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빅테크를 겨냥한 여러 나라들의 지금 규제법을 보면 EU는 디지털 시장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미국 빅테크의 시장 독점을 금지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디지털 서비스법을 만들어 가지고 온라인 플랫폼의 불법 콘텐츠, 허위 정보 차단, 뭐 책임 강화 이런 것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디지털 시장 경쟁 소비자법을 만들어 가지고 미국 빅테크의 시장 독점을 금지하려고 하고 있고, 일본은 디지털 플랫폼 거래 투명화법을 만들어 가지고 아마존 등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알고리즘 공개 의무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말이죠,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한국 내에서 측량하고 생산된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 반출 금지하도록 하는 지리정보 반출 금지법, 그다음에 네트워크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서 망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망 사용료 부과법,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을 규제할 경우에 트럼프가 관세를 때려버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말이죠, 구글, 애플, 메타와 같은 미국 빅테크를 규제할 경우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의 기술이나 반도체 수출 제한을 시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SNS가 디지털 세금, 또 법률, 규칙 또는 규정을 시행하는 모든 국가에 이러한 차별적 조치가 철폐되지 않을 경우 미국 대통령으로서 해당 국가의 대미 수출에 상당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고도로 보호되는 우리의 기술과 칩에 대한 수출 제한을 시행할 것임을 알린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 빅테크 기업을 이런저런 방법으로 규제할 경우에 일단은 관세를 때려버리고, 그리고 또 미국의 첨단 기술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 그런 나라들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미국 기술 기업들은 더는 세계의 돼지 저금통이나 문짝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봉의되지 않겠다는 겁니다. 미국의 지금 빅테크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다 지적재산권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미국에서 그런 기업들이 세계를 지금 상대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불공정한 그런 규제를 한다거나 또 그런 어떤 기업들의 기술을 갖다가 자기들이 훔치거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놔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미국 빅테크 규제를 만들고 시행하는 국가 공무원의 비자 제한도 검토 중이다. 그런 공무원들은 아예 미국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겠다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내부 회의를 열고 규제를 만든 공무원에 대한 제재, 해외 규제에 대한 반대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로비 활동을 시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법 만드는 놈들은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그런 어떤 행정 공무원이든 아니면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그런 법을 통과시키면 아예 미국에 얼씬도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민주당에서 그런 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었는데 상당히 지금 제동이 걸릴 걸로 봅니다. 트럼프는 지금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지금 취하면서
관세 정책을 지금 또 그렇게 펴고 있고, 그다음에 인텔 지분을 인수해가지고 미 정부가 반도체 회사의 지분을 지금 또 갖고 있고요. 심지어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삼성전자의 지분까지도 뭐 취득하겠다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실제 뭐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그 정도로 미국 정부가 아예 그런 반도체라든가 이런 첨단 기술 그리고 또 미국의 국방과 관련된 그런 어떤 산업에 대해서는 아예 미국 정부가 그 지분을 인수해서 그 회사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빅테크를 규제하는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부담이 큽니다.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경고에서 안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지도정보 반출 금지, 외국 기술 기업에 대한 망 사용료 부과 등의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벌써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수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려고 추진해온 일명 플랫폼법의 필요성도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구글이나 메타 등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영국, 일본, 캐나다 등도 이미 비슷한 규제를 시행 중이거나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번 트럼프의 엄포는 미국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과 불이익을 두고 보지 않겠다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의 일환입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항목별, 국가별 관세를 조정하고 그 관세율을 재협상하는 정책을 펴왔습니다. 미국의 성장을 위해서 종합 반도체 기업 인텔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엔비디아 등의 대중 칩 수출 매출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도록 요구하는 국가 자본주의식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는 미국 국가가 나서가지고 말이죠,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미국 국가가 나서서 미국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다른 나라들이, 한국 같은 나라들이 법을 만든다면 미국 정부가 나서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시장에 맡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나라들의 법이 미국 기업을 갖다가 옥죄거나 미국 기업을 갖다가 불공정하게 탄압하는 것을 놔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 기업을 상대로 하는 그런 다른 나라들의 법을 용인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법을 만든 공무원, 그런 법을 만든 뭐 관료 등 또 그런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가하고 그런 법을 만든 나라들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가하겠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말이죠, 관세라는 것은 그 나라한테 지금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나라가 손해를 보잖아요. 그 국민이 손해를 보잖아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법을 만든 공무원에 대한 미국 비자를 금지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나라가 손해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공무원한테 직접적인 손해가 가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금 우리 민주당 정부는 말이죠, 미국 이 메타 기업, 테크 기업 이런 데를 상대로 해서 어떻게든지 무슨 망 사용료다, 그다음에 또 무슨 뭐 반 플랫폼법이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서 미국의 우리 시장 진출을 막고 그리고 또 그 미국의 우리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갖다가 감소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거는 일부는 우리 시장을 지키기 위한 어떤 목표도 있으니까 전혀 틀렸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그것이 좀 불순한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도 빅테크 기업 아닙니까? 그런데 유튜브를 갖다가 자꾸 규제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거기 뭐 가짜 뉴스가 어떻고 자꾸 그런 식으로 규제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결국은 미국에서 볼 때는 자꾸 구글에 대한 어떤 그 탄압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유튜브를 규제하는 뭐 가짜 뉴스 뭐 떠들고 있는데 아마 그런 법을 만들어도 그것도 아마 미국에서는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을 지금 탄압하는 걸로 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법 만들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언론을 상대로 해서 무슨 가짜 뉴스 뭐 그런 법은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유튜브까지도 포괄하는 그런 법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재명은 또 하나의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좌파들은, 민주당 애들은 반드시 무슨 이 디지털에 대해서 미국의 이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불이익을 주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걸 했다가는 그야말로 지금 이재명 정부가 트럼프한테 다시 찍히는, 완전히 찍히는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으로서는 상당히 또 곤혹스러워졌다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자동차 관세가 25%입니다. 아직까지도 협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대로 25% 내고 있습니다. 철강은 50%입니다. 이러는 상황에서 만약에 정말로 이 지금 미국의 빅테크를 규제하는 법을 만들게 되면 그때는 이 자동차 관세가 어떻게 될지 또 우리나라 품목별 관세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자, 트럼프의 또 엄청난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재명에게는 또 하나의 시련입니다. 물론 이재명에게만 시련이 아니라 민주당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그런 노력은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민주당 일파의 자의적인 그런 법을 만드는 식으로 돼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우리 국민이 모두가 동의하는 그리고 또 국힘과 그야말로 상의하고 협상한 가운데 그런 법을 만들어야만 그야말로 우리 국익을 지킬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방적인 지들 멋대로 법을 만들면 말이죠. 트럼프에 당하거나 말거나 우리 국민이 지금 그런 법을 다시 말해서 미국 편을 들어버리지 오히려 이재명 편은 안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 국익도 지킬 수가 없고 다 손해를 같이 보는 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실업 TV입니다. 강실업 TV에 대한 응원은 좋아요와 구독으로 주시기 바랍니다.